조선 왕실 최초 왕세자빈이 궁녀와 사랑에 빠졌다.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자 순빈봉씨. 아름다운 외모로 세자빈이 되었지만 세자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외로운 밤 그녀는 궁녀 소상의 품에 안겼다. 빈께서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을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막 문종시대의 역사적 배경 1414년 세종의 장남으로 태어난 문종.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에 오른 왕.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30년의 세자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문종은 3명의 세자빈을 맞이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뱀의 정액을 묻힌 수건을 허리에 차고 궁녀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내어 술에 타먹이는 압승술을 쓰다 발각되어 2년 3개월 만에 폐출되었다. 두 번째 세자빈이 바로 순빈봉씨. 그리고 세 번째 세자빈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문종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왕비를 두지 못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재위 중 왕비가 없었던 왕. 그리고 재위 2년 3개월 만에 등창으로 승하했다. 그의 아들 단종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숙부 수양대군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이제 순빈봉씨의 시선으로 역사를 들어가 보자. 챕터 1. 아름다운 세자빈. 1429년 세종 11년. 나는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 14살이었다. 앞선 세자빈 김씨가 쫓겨난 지 몇 달 후였다.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이상한 술법을 썼다고 했다. 뱀의 정액을 묻힌 수건을 차고 다니고 궁녀들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만들어 세자의 술에 탔다고. 세종은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했다. 용모를 보고 뽑겠다. 처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얼굴을 봤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세종도 신하들도 모두 나의 외모에 만족했다. 조선 왕실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 그게 나였다. 순빈봉씨. 나는 세자빈이 되었다. 동궁으로 들어갔다. 세자를 만났다. 문종. 당시 15살. 나보다 1살 많았다. 첫날 밤. 세자는 나를 안았다. 예법대로. 의무처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않았다. 이후 한간에선 세자는 나에게 주눅들었다고 한다. 본인의 아버지 세종대왕의 그늘에 가려 아무것도 못하는 자였기에. 완벽한 미모, 아버지가 정해준 나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여인들에게 끌렸던 거라고 말이 전해졌다. 세종은 나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다. 현숙한 세자빈이 되라고. 나는 며칠 만에 책을 뜰에 던져버렸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궁녀들이 놀랐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책 속의 연려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여자였다. 욕망이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세자는 나를 보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혼자 침전에 누워 있었다. 세자는 오지 않았다. 왜? 나는 아름다웠다. 모두가 인정했다. 하지만 세자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얼마 후 알게 되었다. 세자에게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효동, 덕금, 궁녀들이었다. 세자는 그들을 좋아했다. 나보다. 나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절세미인 세자빈이었지만 세자는 궁녀들을 더 사랑했다. 질투가 났다. 분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세자빈이었다. 품위를 지켜야 했다. 밤마다 혼자 침전해서 울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방, 차가운 이불, 외로움.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이 나를 불렀다. 후사가 없어 걱정이다. 세자에게 후궁을 드리겠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세자빈인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후궁을 드린다고? 세종은 말했다. 허조의 조언을 듣고 3명의 후궁을 드리기로 했다고. 권씨, 정씨, 홍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431년 3명의 후궁이 동궁에 들어왔다. 권승희, 정승희, 홍승희. 그날 밤부터 세자는 그들의 방으로 갔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세자빈이지만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 후궁들조차 나보다 세자와 가까웠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챕터 2 소상 1435년 권승희가 딸을 낳았다. 경혜공주. 궁중이 들썩였다. 세자의 첫 자녀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자빈이지만 아이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혼자 침전해서 취했다. 울었다. 소리쳤다. 궁녀들이 말렸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났다. 세상이, 세자가, 나 자신이. 그때 한 궁녀가 다가왔다. 소상, 20살쯤 되어 보였다. 나보다 5살 많았다. 그녀가 나를 부축했다.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줬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으세요, 빈마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소상이 내 곁에 있어줬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그 후로 소상을 자주 불렀다. 밤에 혼자 있기 싫을 때 소상은 항상 왔다. 내 곁에 있어줬다. 이야기를 들어줬다. 위로해줬다. 어느 순간부터 소상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다. 세자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후궁들의 방으로만 갔다. 하지만 나에게는 소상이 있었다. 1435년 동짓날. 그날 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소상을 불렀다. 내전으로. 다른 궁녀들은 모두 밖에 있게 했다. 소상과 단둘이. 소상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상을 봤다. 부드러운 눈, 따뜻한 목소리, 나를 위로해주는 손. 세자에게서 받지 못한 모든 것을 소상이 줬다. 같이 자자. 내가 말했다. 소상이 놀랐다. 사양했다. 하지만 나는 윽박질렀다. 4명이다. 소상은 어쩔 수 없었다. 옷을 벗기 시작했다. 반쯤 나는 소상의 남은 옷을 벗겼다. 강제로 병풍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 속으로. 둘이. 그날 밤 나는 처음 알았다. 사랑이 무엇인지. 세자와의 첫날 밤은 차가웠다. 의무였다. 예법이었다. 하지만 소상과는 달랐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진심이었다. 소상의 손이 내 몸을 만졌다. 조심스럽게, 떨리면서 나도 소상을 만졌다. 가슴을, 허리를, 다리를, 입술이 닿았다. 혀가 엉켰다. 숨이 거칠어졌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소상이 나를 안았다. 꽉. 나도 소상을 안았다. 둘은 얽혔다. 뒹굴었다.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했다. 땀이 흘렀다. 신음이 커졌다. 소상아, 빈마마, 절정에 달했다. 함께 몸이 떨렸다. 경련했다. 끝나고
소쌍이 나를 안고 있었다. 나는 소쌍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소쌍 없이 살 수 없게 되었다. 밤마다 소쌍을 불렀다. 함께 잤다. 이불은 내가 직접 정리했다. 궁녀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세탁도 최측근에게만 은밀히 지시했다. 비밀이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다. 하지만 행복했다. 세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소쌍이 있었다. 챕터 3. 권씨의 임신. 1436년 초 소쌍과 함께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권승희가 임신했다. 아들이라고 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권씨가 아들을 낳으면 세자의 장남이 된다. 후계자가 된다. 그럼 나는 세자빈이지만 아이가 없는 나는 공포가 밀려왔다. 권씨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쫓겨날 것이다. 첫 번째 세자빈 김씨처럼. 아니, 나는 더 비참할 것이다. 김씨는 적어도 2년은 버텼다. 하지만 나는 7년이나 되었는데 아이가 없다. 권씨가 아들까지 낳으면 나는 쓸모없는 여자가 된다. 밤마다 울었다. 궁녀들에게 말했다. 권승희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쫓겨나야 할 거야. 소리내어 울었다. 궁중까지 들렸다. 세종이 들었다. 세자를 불렀다. 여러 후궁들이 있다고는 하나 정부인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한 일이 있겠느냐. 세자에게 나를 가까이 하라고 했다. 세자가 왔다. 7년 만에 침전으로 와서 나를 안았다. 하지만 너무도 차가웠다. 여전히 그는 나에게 의무적이었다. 세종의 명령에 모시게 온 것이었다. 날 여인으로 봐주지 않았다. 세종의 그림자로 본 것이니 당연히 사랑은 없었다. 끝나고 세자는 바로 나가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얼마 후 나는 임신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권씨가 아들을 낳기 전에 나도 임신해야 했다. 세종이 기뻐했다. 세자도 안심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어떻게 하지? 진짜 임신한 것처럼 배를 불릴 수는 없는데. 몇 달 후 나는 유산했다고 말했다. 또 거짓말이었다. 세종이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의심하지는 않았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그해 가을, 권승희가 아이를 낳았지만 딸이었다. 나는 안도했으나 잠시뿐이었다. 세자는 여전히 권씨를 사랑했다. 딸이어도 상관없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나의 위로는 오로지 소쌍뿐이었다. 챕터 4. 발각. 1436년 가을. 세종이 나를 불렀다. 가슴이 철렁했다. 궁안의 소문이 파다하니 왕의 귀에 당연히 들어간 것이다. 세종의 얼굴이 차가웠다. 소쌍을 부르거라. 소쌍이 떨고 있었다. 세종이 물었다. 빈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쌍은 대답하지 못했다. 울기만 했다. 세종이 소리쳤다. 사실대로 말하라. 소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록의 기록 중 발취.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세종이 나를 봤다. 차갑게. 사실이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할 수 없었다. 세종이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의 죄목을 하나씩 나열했다. 궁녀 소쌍과 동침, 거짓 임신, 음주, 궁인구타, 사치, 극심한 투기심, 연려전 거부, 그리고 마지막, 외간 사람을 엿보았다. 내시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종이 말을 이었다. 세자가 말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우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자는 나를 두려워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한나라 여우처럼 잔인해질 거라고. 세종이 선언했다. 순빈 봉씨를 패출한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빌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완벽을 추구하는 세종은 이미 결정했다. 세종의 용서를 구하기엔 나의 죄는 너무 컸다. 궁녀와 동침.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종은 실록에 2번에 걸쳐 나의 죄를 기록했다. 투기심, 음주, 사치, 부덕함. 그리고 동성애. 명분을 쌓았다. 그리고 나를 쫓아냈다. 챕터 5. 배출. 1436년 10월 26일. 나는 동궁에서 쫓겨났다. 7년간 살았던 곳. 소쌍과 사랑했던 곳.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세자빈이었던 곳. 모두 끝났다. 소쌍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형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궁녀복을 벗는 정도로 끝났다고 했다. 다행이었다. 소쌍만은 살아야 했다. 소쌍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나를 패출하기 3개월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와 나는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미안했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세자는 3번째 세자빈을 맞이했다. 권승이었다. 후궁에서 세자빈으로. 나는 웃었다. 쓸쓸하게. 결국 권씨였구나. 세자가 진짜 사랑한 사람. 1441년. 권씨가 아들을 낳았다. 세자의 장남. 훗날 단종이 될 아이. 하지만 권씨는 아들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산후병이었다. 24세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권씨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불쌍했다. 세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못했구나. 1450년. 세종이 승하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다. 문종. 나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제 왕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패출된 세자빈. 역사에서 지워진 여자. 1452년. 문종이 승하했다. 재위 2년 3개월. 짧은 왕이었다. 등창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고 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미워했지만 사랑했던 사람. 나를 버렸지만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 에필로그 순빈의 고백. 나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동성애자가 되었다. 수치스러운 기록.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세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외로웠다. 고통스러웠다. 소쌍만이 나를 위로해줬다. 사랑해줬다. 그게 죄인가? 세상은 나를 부도덕하다고 했다. 궁녀와 동침했다고. 거짓 임신을 했다고. 술을 마시고 궁인을 때렸다고. 투기심이 심했다고. 하지만 나도 사람이었다. 욕망이 있는 여자였다.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였다. 세자빈이라는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아름다운 외모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외로웠다. 그래서 소쌍을 사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세자의 사랑을 받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 단종이 왕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소용없는 가정이다. 나는 패출되었다. 역사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에는 남았다.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부끄러운 기록. 하지만 진실한 기록. 나는 순빈봉씨. 아름다운 외모로 세자빈이 되었지만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 궁녀와 사랑에 빠진 여자. 조선 역사상 유일한 여성 동성애자.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소쌍과 함께했던 그 밤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